지금 부동산 시장에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곳은 호가를 한 6억 정도나 낮춘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나 그리고 또 여력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때 매수를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여력이 있는 분이 많지도 않지만 실제로 여력이 있는 분들도 또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 낮아질 것 같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결국 5월 9일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의 이제 하락이 본격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정부에 맞서지 말아라 라고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면 5월 9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버티기로 들어가지는 못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5월 9일이 지나도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차라리 좀 더 기다려볼까? 더 싸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9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9일 이후가 되면 예상한 대로 이미 이제 시기를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그렇게 많이 내가면서 내느니 차라리 그냥 버티겠다.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가 예상을 초월하는 보유세를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을 만들 때부터도 충격적인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규제 지역을 과거의 정권같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핀셋 지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핀셋 지정은커녕 아예 경기도 일대를 거의 다 싹 다 묶어버리는 이런 초강수를 놓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시장에 큰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얘기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유세 강화가 얼마쯤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20, 30% 정도 인상될 수 있을 거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예상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라는 건 최하 2배에서 5배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충격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5월 9일 이후에도 물건이 쏟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2배에서 5배? 이건 너무 과한 상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보유세의 예를 들어서 했을 뿐이지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는 굉장히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보유세를 2배에서 5배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강력한 것들을 제시해서 결국은 물건을 내놓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5월 9일 이후에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매물이 쏟아져요. 근데 쏟아지는 그 매물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일단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주택자가 쏟아낼 수 있는 매물이 얼마쯤 되냐는 거예요. 그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이 또 다 그와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매물을 다 내놓는 쪽으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도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임대료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모든 물건들이 다 갱신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도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럼 매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매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냐면은 꼭 매물로 내놓는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 집을 세를 주고 나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이 결국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다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부가 생각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내세우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대책을 내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두 번째, 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왜 갑자기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자꾸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구가 갑자기 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공급이 부족해진 건가요? 왜 그래요? 괜찮은 아파트를 사야만 한다라는 것이 온 국민의 뇌리 속에 굉장히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괜찮은 아파트예요. 그것도 비아파트도 안 되고 괜찮은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 국민의 머릿속에 다 박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괜찮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물량이. 그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바뀔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괜찮은 아파트를 선호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제 없어져. 그래서 이제 괜찮은 아파트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비아파트에 살아도 되고 집 같은 거 없어도 돼. 이렇게 대중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괜찮은 아파트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아파트가 갑자기 늘어난다? 공급은 분명히 안 될 거고 괜찮은 아파트라는 그 카테고리가 넓어질 가능성? 그것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 자체의 변화가 계속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충격받은 매물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역시 찔끔 나올 테고 결국 그런 매물이 소화가 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5월 9일 이후에도 완전히 매물이 잠겨가지고 전혀 싼 물건은 안 나온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정부가 얼마든지 강력한 대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강력한 대책이 나올 때마다 물건들은 조금씩이라도 나와서 거래되고 하는 현상들은 반복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다시 계속 가격이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을 계속 그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요새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히 정부에 맞서지 말아라. 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부에 맞서봐야 본인만 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 맞서지 않으면 내 가난도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겠구나 라는 것으로 오해하시진 마셔야 됩니다. 정부에 맞서지 않으면 얻어터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지는 거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졌다고 해서 정부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가난해진다는 건 뭡니까?
꼭 내가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500만 원 벌어야지 가난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들을 이제는 2,0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되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구조적인 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정부에 맞서라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에 맞서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지 잘 인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큰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지금 같은 때에 현명한 판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나요? 돈 좀 많이 벌고 싶나요? 이사 좀만 다니고 싶나요? 부동산 투자 누구? 김사부. 부동산 성공 누구? 김사부.